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드디어 AI가 아닌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역시나 중국에서도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제약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이 예전에는 이 복제약을 수출입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제약 강국으로 좀 올라선 것 같아요. 기술 수출, 혁신 신약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네. 이에 대한 의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라이선스는 기술 특허잖아요. 아웃은 밖으로 나가다. 맞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은 만약 중국 모 제약사가 어떤 좋은 항암제를 혁신약으로 개발했어요. 네. 그러면 이 약품의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약품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에 팔고 싶어요. 하지만 전 세계의 그런 영업망 네트워크는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중국 제약사가 갖고 있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약품을 다국적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을 받아서 그 약품을 중국 시장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글로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그러면 계약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인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복제약 수출은 2018년부터 네.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건가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기술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요. 화면을 얼마 안 보시면 됐네요, 정말. 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중국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 선수금 금액이고 우측이 거래 금액이에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2020년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혁신약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2020년부터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2023년 연간 수출액이 478억 달러, 24년 543억 달러.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상반기 수출액이 480.9억 달러. 그러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작년 한 해 수출액이랑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술 수출한 사례.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침 상장사라서 네. 첫 번째 사례는 5월에 있었던 삼생제약, 3S 바이오. 영문명은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영문명은 예. 3S 바이오 홍콩 종목이고 3S 바이오? 예. 네, 01530 3S 바이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 사례는 올해 7월에 있었던 항서제약 또는 헝레이제약. 네. 상해 거래소 상장이고 600276. 다들 사태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폭은 좀 다르지만 네. 네. 그래서 삼생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저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다국적 그렇죠. 제약사 네. 중에 화이저랑 3S 바이오가 지난 5월 19일에 60억 달러에 해당되는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네. 화이자가 60억을 3S 바이오에 지급하는 거예요. 3S 바이오가 항암제, 면역 관련 항암제를 자체 개발해서 혁신약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중국 국내 판매할 때는 3S 바이오가 자사하고, 근데 미국, 유럽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할 때는 화이저한테서 60억 달러를 받아서 네. 화이저가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독점 판매권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이게 5월인데요. 5월 삼생제약. 예. 네, 3S 바이오 삼성제약 5월 16일, 19일 딱 요때 계약 체결할 때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쵸? 또 계속 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바이오 주가들을 보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그날은 급등하는데 다음 날부터 좀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삼생제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네. 그려주네요. 이 이유는 삼생이든 항서든 아까 네. 앞서 보여드린 오늘 상반기 기준만 해도 중국의 그 혁신약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해외 수출이 이제 고성장세가 더 눈에 띄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 장세가 아닌 이유가 이 예. 3S 바이오나 항서제약의 라이선스 아웃 그 방식을 통해서 해외 수출이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기대감이 생겨요. 네. 그리고 아까 3S 바이오는 면역 관련 항암제고 이어서 항서제약
헝리 제약, 네. 황서제약 600276은 지난 7월 28일에 글로벌 제약사 중에 GSK가 있습니다. 네. GSK랑 아까 그 3S 바이오는 화이자랑 계약 금액이 60억 달러인데 60억 요 항서제약이랑 네. GSK 금액이 120억 달러입니다. 예. 네. 근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냐면 아까 3S 바이오랑 화이자는 대체로 면역 관련 항암제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항서제약이랑 GSK는 항암제를 포함해서 12가지 혁신약을 해서 금액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항서제약이 또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 또 기술 수출 건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예. 이 7월 28일 요 사례가 나오기 전에 항서제약은 물론 중국에서 아주 큰 제약사지만 예. 이미지상 전통적인 복제약 물론 항암제도 그런데 중국에서는 유명하다 이런 느낌. 근데 이번에 GSK랑 120억 달러의 계약을 함으로써 중국 국내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항서제약이랑 요 혁신약을 개발한 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항서제약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 GSK랑 하는 12가지 혁신약을 요거 혁신약은 면역 항암제도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항암제예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필두로 해서 다른 그 혁신약 관련 바이오조들도 같이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함께 볼까요? 일단 네. 우리가 3S 바이오 그리고 항서제약은 네. 많이 언급이 돼서 알고 있는데 또 네. 항서제약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알리바바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종목 이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궁금해요. 집계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까 3S 바이오랑 항서제약 외에 라이선스 아웃 방식으로 자사의 혁신약을 미국, 유럽,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한 건이 한 10건이 있는데 9건이 있는데요. 그중 한 대여섯 개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너벤트. 신달생물, 영문명은 이너벤트 홍콩 종목이고 중국의 대부분 바이오사들이 처음에는 미국에 많이 그래요? 상장했다가 예. 그 후에 홍콩에도 동시 상장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시차를 고려하면 홍콩 종목을 보는 게 더 편해요. 첫 번째가 이너벤트 01810 주가를 보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1월부터 7월까지 다 그 라이선스 아웃 방식으로 혁신약을 해외 다국적 업체랑 계약을 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너벤트 01801 보시면 아까 항서랑 주가 흐름이 비슷하죠. 네, 차트가 그러네요. 다들 정말 네.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02142 HBM. 이 종목도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가파른데 대체로 항서제약이랑 흐름이 비슷해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차트가 다 흐름이 좋은데요. 사실 올해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상장한 바이오 업종이 평균 27, 8%에서 30% 올랐어요. 와, 근데 네. 연초 대비 워낙 딥시크, 휴머노이드, 반도체, 그쪽으로 그쪽으로 쏠리다 엔비디아 쏠렸잖아요. 네. 사람들이 집중 그리고 가장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연초 대비 제약 바이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종목에 이너벤트에 이어서 또 하나 종목이 석약그룹 예. 01093 마찬가지로 홍콩에 상장한 요것도 중국 현지 그 제약 바이오 대형사예요. 네. 주가를 보시면 대체로 크게 꺾이지 않고 대체로 4월부터 쭉 네.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02162 네. 중문명은 캉노야인데 영문명은 KEYMED 바이오, Kmed 바이오. 이 종목도 아까랑 조금 다른 게 8월 중순부터 좀 횡보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02696. 와, 차트가 정말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네요. 근데 아까 네. 3S 바이오나 항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고 아까 요 두 개는 8월 좀 중순부터 올랐다가 약간 횡보. 횡보하고, 근데 사실 예. 바이오주가요. 한국 네. 증시에서는 금리나 모멘텀이 있으면 그거에 네. 반등으로 좀 받아가는데 지금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또 중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는 이런 구체적인 업종보다는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그렇죠. 그 금리 올해 들어서서 인민은행이 5월 달에 금리 한 번 인하하고 지준율 한 번 인하했어요. 근데 7, 8, 9월의 실물 경제 지표가 분명히 상반기보다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 혹시 다시 또 인하할까? 근데 인하할 타이밍은 아무래도 미국 쪽의 금리 인하,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중요한 참고 요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통화 정책은
대체로 독립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독립적이다. 네. 네.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예. 또 베이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06160. 네. 한자는 백제신주. 베이진도 보시면 아까 항서랑 대충 비슷한. 네, 출렁임이 있긴 하지만요. 베이진 베이진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래요? 네, 네. 중간에 좀 굴곡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올해 4월인가 5월에 그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06990. 이 종목은 영문명이 SKB 바이오. 네. 네. 이거 항서랑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까 예를 들어 3S 바이오, 항서제약, 이노벤트 바이오, 그리고 HBM, 네. 석약그룹, 그리고 아까 베이진, 여기까지 해서 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자사의 항암제를 포함해서 혁신약을 미국이랑 유럽의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을 한 게 총 10개인가 네. 11개 정도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목을 대량으로 또 많이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뭐 테크 네. 로봇 못지않게 제약 업종도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테크 아니면 바이오 어느 쪽을 좀 선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실까요? 만약 9월 네. 한 달간 조정기를 거치고 네. 다시 중장기로 가자 그러면 여전히 1번은 테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의 라이선스 아웃 해외 수출이 아, 더 속도가 예. 그래서 분산 투자 네. 차원에서는 뭐 바이오 플러스 테크도 좋고요. 아, 워낙 너무 다른 산업이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초장기적으로는 8월 28일에 중앙정부가 AI 플러스 행동 계획, 그 초장기, 그 정책을 고려하면 물론 바이오도 초장기 성장주이긴 한데 우선순위상으로는 여전히 테크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순위상으로는 테크로 좀 보고 네. 계시고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바이오와 함께 테크도 네. 함께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혁신 신약 수출 관련한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